와이프가 은행 특판 적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톡이죠. 톡을 보내가지고 이걸 가입을 하라고 며칠 저를 힘들게 해서, 이게 사실 별게 아닌데 와이프를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말싸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넋두리 하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 말이 맞는지 올려봤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라고 와이프 들고 왔었는데 5%랑 8%, 7%뭐 괜찮죠. 괜찮으니까 혹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게 사실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특판 적금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 은행만 그런 거 아니, 롯데카드만 그런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월 50만 원 이하 12개월 가입할 수 있어요. 최고 8%. 근데 2.5%는 뭐 보장한다고 보통 나와 있는데 50만 원에다가 12달 해봤자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인데 이걸 보게 되면 특이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 추가로 5% 이렇게 8%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이 연 5% 전월까지 6% 월초부터 만기일까지 600만 원 이상을 써야 돼요. 2%짜리는 뭐 1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600만 원짜리 예금을 드는데 600만 원을 써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사실? 아니 근데 금리가 8%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을 예치할 수 있으면 거의 10%니까 뭐 한 80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0만 원 남는 건데 그게 아니라 최대 50만 원까지밖에 못 집어넣어요. 아니면 2억이면 1600만 원. 뭐 이런 상품이 아니라고요. 그냥 신규 카드 고객을 예치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페이 7%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최저 2%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12개월 20만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24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도 함정이 숨어 있는 게, 뭐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게 있어요. 0.5% 받으려면 뭐 이런 조건들을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버려 두고 뭐 이런 금리 조건들이 있는데 특약을 어쨌든 잘 찾아오. 우대금리, 특별 우대금리. 그래서 7%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4%가 필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우대금리 이거예요. 2%에다가 플러스 이대금리 1% 받고 그리고 4% 이렇게 받아야지만 이게 7%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4%가 핵심인데 이 4%를 받으려면 신규 적금 신규 3개월 이내에 30만 원을 써야 되고요. 만기일까지 200만 원을 써야 돼요. 240만 원 넣는데 200만 원 써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마다 하이포인트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 체크카드 위주로 쓰다 보니까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설명을 해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다시 들고 온 게 뭐냐면 그런 거 말고 정기 적금 4.7%짜리가 있다. 이거를 들어라. 그래서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나 지금 돈이 없으니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너 돈 버니까 네 거 집어넣어라. 근데 본인도 넣을 건데 너도 넣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도 5%짜리 적금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들고 와가지고 그럼 그거라도 넣어라. 그것도 관심 없다. 너 넣고 싶으면 그거 넣어라. 제가 그랬죠. 그랬는데 이것도 함정에 숨어 있는 게, 얘 4.75라고 돼 있죠. 4.75인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1년짜리 2.6, 2년 2.7, 3년 2.85예요. 그리고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첫 거래 고객일 때 1% 주고요. 그리고 우대금리 0.5% 받으려면 급여 이체해야 되고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월 10만 원 이상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급여 이체는 급여 통장은 회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못 바꿀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주거래 은행을 정해버리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과금 정도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답답하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 외에도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뭐냐면 뭐 카뱅이긴 하지만 다른 은행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상품이라 전 돈 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여기다가 4.5 이게 제가 써봐서 알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익숙해서 4. 아무것도 없이 그냥 4.5%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4.75% 하려면 뭐 월급 통장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얘보다 얘가 전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와이프가 또 주장했던 게 5%짜리 적금을 넣어라. 적금인데 이 적금도 이 예금이거든요. 예금보다 이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금리 계산기로 이거보다 얘가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금리 계산기로 간단히 두들겨 보면 되는데 네이버에 찾아서 금리 계산기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냥 치시고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요. 나오면 적금, 예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일반과세, 비과세, 뭐 이자 이율, 뭐 달리 복리까지 다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200만 원 정도에 계산하기 편리하게 해서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서 계산하려고. 자, 여유 자금이 있어요. 이거를 4.5%짜리 예금에다 한 방에 넣는 거랑 5%짜리 적금에 넣는 거랑 어떤 게 유리하냐면 결론을 말하면 얘가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100만 원씩 매달 적금은 매달 조금씩 넣는 거고 예금은 한 방에 넣는 걸 얘기하죠. 적금 100만 원씩 넣어요. 5%. 우리 계산하기 누릅니다.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32만 원 정도가 세전 이자가 나와요. 세금은 이자는 비슷하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나와요. 그런데 예금에다 1200만 원을 한 번에 넣으면 4.5%. 이율이 적지만 54만 원이에요. 아까 5%짜리 적금이 32만 원 있잖아요. 얘가 더 크다고요. 아, 그러면 1200만 원이 가만히 있냐? 이자가 늘어나지 않냐? 원래 그냥 원금 나눈 상태 여기서 이렇게 적금을 넣게 되면 뭐 100만 원 이렇게 매달 넣겠죠. 근데 그냥 파킹을 해두면 보통 0.1%예요. 1%가 아니에요. 0.1%면 거의 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은행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태 요즘 시끄러우신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끌어모은 것 갖다 이 사람들이 대출을 해주고 뭔가를 빌려주고 아니면 투자를 하든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자 차익을 본단 말이에요. 저희들한테는 조금밖에 이자를 안 주고 자기들이 빌려줄 땐 큰 이자로 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파킹해 놓은 상태에서 100만 원씩 넘어가는 것보다 예금에다 한 방에 4.5% 넣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카뱅에 보면 세이프박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세이프박스가 뭐냐면 계좌 하나마다 1억씩 하루만 맡겨도 2.5%를 주는 건데 전 이걸 이렇게 써요. 뭐냐면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계좌마다 여기도 세이프박스, 여기도 세이프박스 있잖아요. 계좌마다 요걸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영화를 만들고 얘가 1200만 원을 여기다 넣어놔요. 그러면 2.6%인가 이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이프박스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자동이체가 안 돼요. 자동이체가 안 돼서 예를 들어 여기다 뭐 수도요금이라든가 뭐 전기요금 이런 게 빠져나가야 되면 제가 일일이 이쪽으로 매번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귀찮음이 있어요. 다만 이게 유용한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전세자금을 빼줘야 돼서 4억 정도를 빌려야 됐었는데 돈이 4억이 어디 있어요, 월급쟁이가. 빌렸는데 이게 은행이랑 지인들한테 이게 빌려가지고 어찌어찌 마련을 했어요. 마련했는데 이게 이자가 5%가 얼마 전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돼요, 대충. 근데 200만 원이 거의 제 월급만큼 나가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데 이 돈을 자, 잘 보세요. 10월에 만기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10월 달에 그 당일날 은행에다 돈을 빌리진 않아요. 지인들한테 미리미리 알아서 빌리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전 미리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 한 달치 이자를 뭐 지인들이랑 은행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줘야 되는데 뭐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거는 생략할게요.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빌려가지고 세이프박스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5%가 아니라 2.6% 이자를 주니까 이거를 빼요.
2.6%를 이렇게 빼요. 빼게 되면 어떻게 2.4%예요. 2.4%가 되게 되면 이게 얼마예요? 5%에서 절반으로 딱 줄어들죠. 2.4%는 5%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겠어요? 200만 원이 아니라 이자가 100만 원 정도로 바뀌어요. 뭐 1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0만 원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큰 돈이 정기 예금이나 적금에 넣지 못하지만 잠깐 은행에다가 보관을 해야 될 때 세이프 박스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뭐 소액이라도 상관없어요. 소액이라도 상관없는데 뭐 자동이체로 예를 들어 뭐 한 5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뭐 수도세랑 뭐 이거 기본 나갈 것들을 여기다 일단 옮겨놓고 세이프 박스에 나머지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파킹해 놓고 나머지 돈들을 이렇게 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아시다시피 돈이 빠져나갈 때 제때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신용에 영향을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돈들이 뭐 여유자금 여기다가 빠져나갈 그 통장에다 여기다 해놓고 나머지를 세이프박스에 옮겨놓고 조금씩 이동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참 유리해요. 세이프박스가. 그래서 와이프도 세이프박스 나도 기능 안다. 그래서 1200만 원 2.6% 받으니까 그거를 거기다 파킹해 놓으면서 조금씩 옮기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자 2.6% 계산해 보면 31만 원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돼요? 1200만 원을 그냥 4.5%짜리 예금에다 넣으면 여기가 54만 원 정도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데 이거를 5%짜리 적금에 넣었을 때 여기가 32만 원 정도예요. 그럼 이거랑 두 개 합치니까 2.4% 여기다 파킹해 놓고서 세이프 박스에다가 넣어 놓고서 32만 원 받고 요거 두 개 합치면 32만 원에서 얘보다 많지 않냐 그러는데 이 31만 원은 1200만 원 그대로 뒀을 때 얘기고 그게 아니라 1200만 원에다가 첫 달에다 어떻게 이동하죠. 그럼 1100만 원 되고 여기다가 100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실은 1200만 원 아니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 두 개 합쳤을 때 어떻게 돼? 샘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적금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보관을 해 두시고 4.5%짜리 예금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 두시고 그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전 이게 낫기 때문에 와이프랑 답답하고 좀 사실 뭐 싸우기도 싫고 그래야지 얘기하다가 난 여유가 없으니까 너나 넣어라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그리고 세이프 박스가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아서 그냥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